안녕하세요, 베이트TV입니다. 중국 최고 법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운영을 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거의 끊임없이 비트코인 공격을 했죠. 채굴자들 다 사라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중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꿍꿍이가 많은 국가죠. 최근 뉴스에 또 이런 게 떴었죠. 상하이에 있는 최고 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분류를 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거의 90%가 사기는 아니죠. 근데 사기는 아니고 충분히 이해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필요는 없죠. 한 나라의 국가든 개인이든 이익을 취하겠다는 맥락에서 보면 그 어떤 말들이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말들이죠.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해관계라는 게 섞이게 되면 그 안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심은 있겠죠, 진짜로. 항상 TV 보면 나오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정치인들. 내 말을 좀 믿어달라. 근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는 대중들이 알아챌 수가 없죠. 갈수록 공중파 방송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방송국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건 어쨌든 광고인데,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광고가 들어오는 회사의 제품을 찍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충분히 그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걸러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비트코인 글로벌 해시레이트가 또 2위예요. 지금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간다는 이야기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 결국 중국 정부가 조용히 비트코인 채굴과 블록체인 기술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예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은 잘 걸러 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채굴 회사 같아요. 채굴을 유도를 해서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슬럼미라는 회사에서 또 엄청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더라고요.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또 끌어들이고, 이 다단계가 왜 안 좋냐면 본인이 하고 난 다음에 이자가 몇 번 지급이 되면 그 순간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다 끌어들입니다. 얼마 들어왔어? 얼마 냈는데 얼마 들어왔어? 이런 거에 현혹된다는 겁니다. 제가 광고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거래소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광고를 부탁을 하는데 혹시나 그 거래소를 통해서 잘못되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많잖아요. 업비트나 빗썸, 뭐 우리나라 회사들, 코인원,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회사들. 다만 여기는 이제 선물을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런데 광고해주라는 모든 거래소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거래소들이 많아요. 선물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격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를 솔직히 안 하는 편이죠. 그리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가격 맞추는 유튜브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초기 시장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 대신에 제가 왜 자꾸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 블록체인의 원리, 블록체인으로 인해, 그리고 암호화폐로 인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오는가를 느껴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라는 위치에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그런 내용들이 자식들에게 묻어납니다. 그러면 그 영향들은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끼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안에서 쌓는 이런 신뢰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5만 명이 되면은 한 30분, 40분 모셔다가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 오프라인 미팅을 하자고 하는 유튜버 있는가요?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박사도 아니고 석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해봤지만 코인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들은 충분히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죠. 또 아마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30분, 40분이 모이더라도 진짜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거의 다가 비슷할 겁니다. 그 빅데이터는.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안 될 거예요. 아,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의 이 현혹돼서 유튜버들이 뭔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지나 많이 벌으라 그러세요. 그냥 왜 그렇게 좋은 게 여러분들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는요, 소문을 내지 않아도 아주 그냥 알아서 잘 자라요. 방금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구를 믿냐 믿지 않냐.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뭐 하겠다, 뭐뭐 해줄게,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점점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나온 거예요. 이더리움은 항상 조건이 따르죠.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돈을 지불할게. 그 대신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더리움이 완벽하게 전송이 되지 않은 그 에스크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더리움에 올리는 조건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진행을 하는 거죠. 아이가 책을 산다고 돈을 줬는데 이 아이가 PC방을 갔는지 노래방을 갔는지 정말 책을 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건 책을 샀던 영수증을 믿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원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형을 때린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리고 형을 집행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이해관계가 그 안에 묻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하는 A와 B가 있어요. 근데 A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고위직에 있어요. 그런데 B는 되게 공부도 못했고 그냥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브로드캐스팅이 됐어요. 방송이라든가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자, 사람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 공부를 좀 더 하지 못하고 지금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선입견이란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어. 그리고 현재 지금 고위 관리직이야. 아, 저 사람은 그냥 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렇게 죄가 크게 보이진 않아. 또 실제로 법원에서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아마도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죄를 묻게 될 수도 있겠죠. 아, A는 현직 고위 관리인데 그러면 분명히 입김이 들어가겠죠. 누구 아니까, 누구의 아들이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상충, 이해충돌, 이해관계가 충분히 엮인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겪은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형을 집행한다는 일이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와서 위 변조가 되지 않는 이 빅데이터를 법원 사이트에 모든 걸 입력을 해버려요. 범죄 유형, 그리고 범죄 나이, 성별, 시간, 그리고 범죄 대상의 데이터, 이런 모든 현실적인 데이터들이 지금 인터넷이란 공간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여있는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범죄 요소가 확립이 되면 이 사람의 형벌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이 사람이 뭐 고위관리직이든 아니면 일용직 근무를 하든 그렇게 되면 사회 문제 자체도 사라질 것 같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사람은 무죄고 이 사람은 유죄란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분노를 느끼죠. 차별, 사회 문제 갈수록 심화되잖아요. 제가 책 영상 할 때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결국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가까운 미래에 이 모든 정책 위반이라든가 형 집행, 잘잘못을 따지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빅데이터를 취합한 AI가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판결. 그러면 뭐 재판할 필요도 없죠. 체포가 되면 한 10분 만에 판결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개인적 차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법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 간접비가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판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했던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사회 간접 비용이 축소가 됩니다. 중국이 노리는 건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을 시스템적으로 활용만 하게 되면 지구가 깨끗해집니다. 전 세계가 아주 깨끗해져요. 그리고 범죄율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자기가 무슨 범죄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 아, 내가 이걸 하면 몇 년 사는구나가 나와버려. 그러면 범죄를 하고 싶더라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훔치면,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30년이야 40년이야 나오죠. 그러면 사람은 순간적인 충동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갈수록 성폭력, 성폭행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서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형당할지 아니면 몇 년형을 구형받을지를. 그렇게 되면 범죄율도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을 한다는 이유는 위변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취합되는 이 빅데이터, 전 세계에서 취합이 되는 판례나 조례가 하나의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이 이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걸 막아야만, 아예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 블록체인 안에 담아버려야만 그게 이제 하나의 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차별받지 않고 부자라 그래서 좋은 혜택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다른 차별을 받고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데이터, 인터넷이 나와서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만 됐어요. 근데 그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이 인류가 쓸 수 있는 데이터, 참인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빅데이터화해서 블록체인 안에 넣어버린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죠. 저장만 됐던 이 데이터들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돼서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희귀한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오스가 쓰일 것 같아요. 이오스가 보안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특화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중국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코인 탑5를 항상 꼽잖아요. 항상 이오스가 중국에서 발표한 기술력 1위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오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 기관에서 한 군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꼽은 코인들이 몇 개 있죠? 6개 정도 있죠. 이오스, 네오, 이더리움, 테저스, 너버스, 아이리스넷까지 피체인 그리고 말할 나위 없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잠깐 봐볼까요? 제가 서두에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법원 운영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에 의견을 발표했다. 법원은 법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생각을 철저히 구현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르는 6개 항목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운영과 통합하여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의를 만들 것이라고 권고했다.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의,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정의들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형을 구형하겠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음흉한 나라예요. 대외적으로는 아주 그냥 암호화폐에 암자도 꺼내는 걸 꺼려하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더니 속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열쇠. 엄청난
사회 간접비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세이브가 돼요. 결국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돈들은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세금은 걷어가는데 이런 돈들이 결국 국민 복지에 쓰여지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국민 기본소득, 사회 간접비가 제 생각에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100조가 든다면 90조가 남아버려요. 그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종말이란 말이 나오고 화폐의 종말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쩌면 가난이란 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법원은 이것이 사법적 신뢰성, 더 나은 사회 거버넌스, 위험 예방 및 해결, 사법 부문 내 고품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써놨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시작하여 사법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증거 보전, 블록체인에 대한 증거 보전. 현재까지 22억 개 이상의 인증서가 다른 기능과 함께 사법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되었다. 엄청난 사건들의 판결들을 22억 개 이상 지금 빅데이터 안에 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만 돌리면 돼요.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네요. 판결이 나게 되면 파일 관리, 테이퍼링 방지, 스토리지 검증 및 인텔리전스 지원이 개선되고 있다. 이제 뭐 잘잘한 사건들은 굳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사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인민법원과 다른 사법부 간의 교차 사슬 협력을 촉진하여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공유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법원에 관련된 기관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들과 데이터 공유를 하게 되면 단 블록체인 안에 있는 위변조가 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공유돼야 되겠죠. 이렇게 공유가 되면 또 그 기관들에 대한 사업비, 사회 간접비들이 엄청나게 축소하고 간소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법원, 정부 및 금융기관, 그리고 부동산 회사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분 간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중국은 점점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쩌면 세계 제1위 국가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은 결국 블록체인이에요. 암호화폐.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문재인 정부에게 준 신의 선물, 그게 블록체인 암호화폐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이 LTE망이 전국적으로 잘 깔린 전 세계 국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를 우리나라는 게임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세계 제1위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데일리 하들 기사입니다. 제가 보는 채널 중에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채널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는 채널이 거의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됩니다. 제가 다음에 그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가끔씩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템포 늦는 뉴스들이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지에서 바로바로 뜨는 뉴스 채널들을 선호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채널들이 많겠죠. 어쨌든 데일리 하들 기사에 알트코인의 자본 흐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다. 지금 상황은 지난주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 자산에서 안전한 피난처의 냄새가 난다. 왠지 암호화폐가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 같다. 피난처가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많은 돈들이 몰려있다. 그것도 이제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 쪽에는 거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안정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의외로 이더리움에 있는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더리움도 믿을 수 없다. 오로지 비트코인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떴어요. 다른 알트코인에는 거의 돈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있는 돈도 빠져나가는데 이 두 개의 코인에만 돈이 유입이 됐다.
그 두 개는 이 솔라나와 XRP 리플, 그것도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유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산 거와는 좀 차원이 틀리죠. 기관이 손을 댔다는 거는 기관들도 이제 XRP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영어권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다고 해봤자 제 구독자가 5만 명 정도니까 보면은 얼마나 버시겠어요. 이 데일리 기사에 의하면 어쨌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세 가지의 코인을 꼽는다면 비트코인, XRP, 솔라나네요. 이더리움도 빠져있네요. 이더리움도 지금 꽤 말이 많죠. 비탈릭 부테린이 약간 현타가 온 것 같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개발을 잘해서 코딩을 잘해서 개발자이자 이더리움을 창시하긴 했지만 나이가 어린 건 어쩔 수가 없죠. 권도영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게 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거는 수학적 경험, 경제적 경험이 아닌 삶을 살아온 경륜이겠죠. 그죠? 그래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한 곳이 폐쇄되는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그 경험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좋을 때는 또 어떻게 겸손해지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서두에 법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했죠. 또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또 지루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